대구 중랑구 출신 한나라당 배영식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본 그 세제 개편 조치가 근본적으로는 그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그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받아서, 저소득층에 많은 거를, 세출을 통해서 하는, 그것은, 오래전부터 주장이 되어 왔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한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심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는 이상의 고세율은 그 경제를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만들었고 일자리도 줄어들었다는 건 통계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에서 고소득층을 중간을 넘어서 전부 다 몰수로 해서 다 같이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그 사회주의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를, 그 다음에 또 그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그런 정책은 그렇게 오래 존속되기가 힘들다는 것이 역사나 또 통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이번에 한 것이지, 우리만 독자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른 나라에 하고 있지 않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떤 부분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평균 세율이 26%고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없애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000년도인가 상속세를 40%에서 50%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런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반대로 가고 있는 추세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반대 견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그 주요 선진국 또 우리나라와 경쟁이 되는 그 경쟁 대상국의 그 법인세 인하 사례를 보면 영국이 30%에서 28%, 프랑스가 33에서 25, 독일이 38.65에서 29.83, 덴마크가 28에서 25, 중국이 33에서 25, 대만이 25에서 15, 싱가포르가 20에서 18, 홍콩이 17.5에서 16.5%. 그래. 이런 식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일종의 감세 정책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추세는 일종의 패션같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기로 이 나라들은 왜 이렇게 법인세를 많이 내리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 국경이 지금 개방되어 있는 소위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이런 상태 하에서 고세율을 유지하거나 그다음에 많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최근에 홍콩에서 소득세 법인세를 18%로 내리니까 대만은 20%, 대만 먼저 내렸다가 17.5%로 작년 내렸다가 또 아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더 내린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인에게 지금 열린 국경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충수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조세 체계를 개편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법인세율 인하 폭을 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이 5.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31.3에서 26.15. 우리나라의 경우는 28에서 25로 소위 최저소율이 3%포인트만 내렸습니다. 이 기간 중에 소위 말하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인하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인하할 때도 그 법인세 인하가 고소득층이나 부자,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그런 법인세 인하라고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그 비난보다도 그때 그런 세율 인하를 주도한 분이 TV에서 이번 또 세율 인하한 것을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인하라고 자기가 인하했을 때는 대기업을 위한 인하가 아니고 남이 인하하는 것은 대기업을 위한 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저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예. 그 본 의원이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지금 단계적으로 내린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명목세율에 비해 기업의 실질 부담 세율은 굉장히 높은 구조입니다. 보면 그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이 뭐 물론 저 과거 2005년 기준입니다만은 그 OECD 국가 중 우리가 7입니다. 4.1%. OECD 평균이 3.7%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인세가 현재 우리 이 조세 책에서 볼 때 아직도 더 높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최근에 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지금 늦추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늦춘 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후보다 그 이전에 지금 뭐 용어도 지금 사실은 저도 그거 뭐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워낙 그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뭐 왜 낮추느냐. 근데 사실 2억이란 것은 벤처기업도 잘하는 벤처기업은 연간 소득이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최고 세율이 2억이 넘는 세율이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전혀 아닌데 워낙 뭐 대기업에 대한 세율로 그렇게 또 그러고 또 부자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대기업에 대한 세율보다는 소위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또 워낙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주장을 사실과 맞건 틀리건 주장이 많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배려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에서 제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 1년 연장 시행 시기를 1년 늦춤으로 인해서 2조 8천억 정도 재원이 아마 마련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EITC입니까? 지원료 최대 8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청 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 보유자까지 허용해 그 범위를 조금 넓히는 뭐 그런 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설비 투자나 지방 이전 공장 신증설에 대한 세금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소비형 재정 지출보다는 미래 경제 발전적 투자 유도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설비 투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많이 설비 투자 SOC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배려보다는 확대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 특별히 마련되는 2조 8천원을 가지고 어디에 할 거냐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세제 개편에서 특히 세출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건 구조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는 그런 데 대한 보완 방향에서 써야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써야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문제는 세금 감소에 따른 소위 재정 확보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감세를 대폭적으로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 2년, 2, 3년 내에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 있을 때는 심각한 재정 적자가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지금의 그 조치가 대기업 고소득층 또 중저소득층에 투자 촉진, 소비 촉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대 의견을 필요하지만은 이런 감세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팔리시 믹스를 해서 반드시 그 요새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되지, 이 감세만 그냥 두면 과거 선진국이 했던 그런 소위 전철을 밟아서 나중 5년, 10년 후에 보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감세가 생산 향상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하는 그 효과는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상황이 지금은 반드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곁들여줘야 된다. 결국 그 키포인트는 규제 완화를 병행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그 출총제 제한, 또 금산분리 완화, 또 이 FDI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치, 이런 그 사항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지금까지 제가 공직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항상 규제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하나가 사람이 안 줄어들었고 예산이 안 줄어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규제가 없어지면 관련되는 예산과 인력도 줄이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차를 좀 두고 세율을 낮췄을 때 세금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상속세를 40%로 낮췄을 때 그 다음에는 세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 수리로 풀 수 없는 예컨대 사회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수리상은 사회주의가 꼭 성공하도록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경제 수치는 결과가 다 달라지고, 아까 우리 강봉현 의원님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원론적으로 또 경제 현상이라는 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입이 더 늘어난 경험도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사실은 의원님도 걱정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일하고 있는 정부에서 직접 재정 건전성을 다루고 있는 우리들도 의원님들 못지않게 어떤 점에서는 더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과거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 때문에 지금 지방 경제가 완전히 지금 죽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어렵게 새방에서 집을 겨우 사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연구도 많이 했고 공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아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과거 우리 정책을 본다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재정요법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 폭탄으로 때려서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또 너무 죽었다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경기가 부진하다 해서 또 다시 규제를 풀어서 또 불을 붙이고, 불을 붙으면 다시 또 이런 되풀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방향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실수요 중심의 금융 공급을 통해서 투기 억제를 하고, 세 번째에 그래도 남는 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로서 또 그다음에 흡수한다는 그런 세 가지 순서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특히 지난 정부 정책에서는 이 수요 억제를 세금 폭탄을 통한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급 확충을 통해서 또 거래 원활화를 통해서 이 가격을 인하시키고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도 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속속 집행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편안을 보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그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이 발표됐는데 업무용 부동산 세제 등 종합부동산 세제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달 말로 연기돼서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좀 더 획기적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그 연구 자료에 하면 법인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GDP가 0.2%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이 4만 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기 진작 효과, 고용 창출 효과, 또 부가가치 창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결과론 쪽으로 나타나는 뭐 그런 수치가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감세가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여기서는 조세연구원의 모델을 기초로 했습니다만은 조세연구원이 정부 연구원이니까 그래서 민간연구원의 또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